촬영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찍습니다. 최고점 계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극한식으로 표현된 이것은 x라는 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hx, fx의 상태에 따라 절대값 처리가 달라질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 극한으로 표현된 식을 hx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결과적으로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fx의 형태를 찾아가는 식입니다. 두 번째, 이 x에 관한 식, 물론 극한식이지만 x가 주어지고 극한 처리를 받아서 완성되는 이 식과 이 함수식과 항상 연속인 함수, 두 함수 곱으로 표현됐죠. 두 함수 곱으로 표현된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를 한 것은 분명히 이 부분에서 불연속인 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불연속인 점을 이 항상 연속인 함수가 근으로 가져야겠죠. 그 점을 근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다 파악한 다음 gx식이 0이 되게 하는 서로 다른 4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hx를 분석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x를 3만큼 평행 이동시킨 식이죠. fx가 조건을 어떻게 해야지 만족시킬 수 있는가 분석하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 주어진 식을 먼저 볼 때 이 식이 주어졌어요. 저는 이 식을 hx라고 이름을 먹여줬는데 절대값이 적용되기 전 상태를 알아야겠죠. 정상, 평범한 형태를 알아야 변형된 형태, 생리학을 알아야 병리학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오버한다면 정상을 알아야 변형된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fx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수를 그릴게요. 처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근이 아닌 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이 아닌 점. 근이 아닌 점에서 이렇게 접선식을 긋습니다. 접선식을 그으면 이 A라는 점 주변에 무한히 많은 점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면 A 주변의 점들이 쫙 펼쳐지게 되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A라는 점을 무한히 확대를 하면 이 A라는 점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점만 얘기할게요. A 플러스 H와 A 마이너스 H. 왜냐하면 질문에서 그거를 묻고 있으니까. 자, 그것을 묻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묻고 있으니까 그렇다.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할 텐데요. 그러면은 기울기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할 텐데 a 플러스 h, f a 플러스 h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h, f a 마이너스 h. 이 h를 0으로 보냅니다. 그럼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 극한 미분 계수죠. 근데 분모가 2h니까 얘는 2f 함수 x가 됩니다. 뭐 이 점이 a면 a로 바꾸면 되고요. 바꾸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냐면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x축과 만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x축과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절대값 그래프이니까 이렇게 갈리겠죠. 함수가 x축 위에 있다면 절대값이 없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지금 요 값으로서 그렇죠? 2f도 함수 x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축 아래에 있다면 절대값이다 마이너스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 f도 함수 x일 겁니다. 그럼 뭐 통칭해서 절대값 2f도 함수 x라고 합시다. 자, 이때 이 x라는 점이 극점일 수도 있고 극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극점이라면 0이 되겠죠. 극점이 아니라면 0이 아닐 겁니다. 자, 이젠 x축과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자, x축과 만나는 상황 비슷한 얘기지만 자, 관통을 하는 거죠. 이렇게
관통을 합니다. 자, 이 A라는 점을 무한히 엄청나게 확대를 해보세요. 엄청나게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이긴 하지만, 오른쪽 위로 가는 거지만 오른쪽 아래일 때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패턴은요. A라는 점을 지나면 위로 올라갈 거고요. 그런데 A라는 점 지나기 전 밑에 있죠. 근데 절대값 그래프니까 정확히 내려간 만큼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여기를 엄청나게 확대를 했을 때 딱 붙은 세 점에 대한 관계식인데, 이 점이 뭐죠? 절대값 f a 플러스 h. 자, h는 현재 0보다 큰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의 함수값이 절대값 a 플러스 h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럼 a-h에서는 어떻습니까? a-h에서 함수값은 절대값 f a- 이렇게 되겠죠. 자, 같은 간격이니까 같은 높이일 거고 둘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다. 같게 되면서요. 함수가 0이 되는 x에서는 hx가 뭐가 된다? 반드시 0이 됩니다. hx가 반드시 0이 돼요. hx가 반드시 0이 된다. 자, 여기까지 이제 판단을 해봅시다. hx가 언제 0이 되는가? 언제 0이 되냐면 fx의 극점에서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극점에서 미분계수 0이니까요. 극점에서든지 아니면 fx의 x축과의 교점에서 이때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왜 hx가 불연속인 점이 나오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hx를 분리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x축과 안 만날 때 안 만나더라도 극점이면 0이 될 거고, 극점인지 아닌지 몰라도 극점과 상관없이 fx가 0이 되는 점에서는 반드시 0이 되더라. 자, hx가 언제 불연속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언제 불연속이 될 거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점에서의 함수값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점에서의 극한값이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이 극한값은 0이 아닌데 함수값이 0이 돼버린 상황, 그래서 둘이 같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언제라는 얘기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HA가 0이다? HA가 0이다. 바로 이 상황인데 이런 거죠. 함수가 A라는 점을 지나는데 그 점에서의 기울기의 극한, 미분계수가 0이 아닐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해해야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한 부분이 이제 영상에서 날라갔던 거여서 제가 지금 다시 찍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fx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가 x축과 a라는 점에서 만났어요. 만나게 됐을 때 두 가지 상황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A라는 점을 지나는데 관통하는 거예요. 이걸 크로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근데 크로스 포인트가 아닐 때, 다른 말로 접할 때인 거죠. 그럼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아닐 때와 얘가 0일 때. 그럼 이거 왜 나눴는가? 왜 나눴는가라는 것은 hx의 모양을 한번 봐야 되는데, hx라는 것이 어떤 식이었는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h하고 fx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fx가 0이 아닌 x축과 안 만났을 때는 이 f도함수 x의 절대값이었고요. x축과 만날 때는 hx가 0이 됐습니다. hx가 0이 됐어요. 즉
FA가 0이면 HA는 반드시 0인데 문제는 H도함수 A가 0이 아닐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냐는 거다. 그거를 지금 분석하려고 지금 여기 영상을 찍는 건데요. 자, 그림이 보이는지 모르겠네. 이때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가? 라고 본다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fx를 이렇게 관통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f 도함수 a인데 f 도함수 a가 0이 아니죠. f 도함수 a가 0이 아닙니다. fa는 0이지만 f 도함수 a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엄청나게 확대를 해봅니다. 엄청나게 확대를 해봐요. 엄청나게 확대를 해서 f 도함수 a를 할 거예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h 도함수 a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을 따지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따지는 겁니다. 자, x를 a로 보내는데 보낸다 한들 x와 a는 같지가 않죠. 자, 이때 hx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 a라는 점을 향해서 x라는 점이 가는 건데 어찌되었든 x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은 0이 아니죠. 여기 보다시피. 왜냐면 x는 근이 아니니까요. 근을 향해서 가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hx 요 자리에 a가 들어가면 0이죠. 0이에요. 그러나 x는 a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hx에서 이 hx는 이 f 도함수 x입니다. 자, 여기서 얘는 절대값 이 f 도함수 x입니다. 자, 그런데 a라는 점에서의 즉 f 도함수 a는 어떻습니까? 0이 아니죠. 그러므로 a라는 점에서의 hx의 극한값은 0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h는 뭐죠? 0이죠. 그러니까 hx는 a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존재하겠으나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을 수가 없다. 그런데 a에서 접하게 되면 접선이 x축이 됩니다. a 주변에 있는 점들을 엄청나게 확대하면 이 a라는 점으로 접근해가는 점이 딱 붙어 있어요. 기울기 극한이 0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과 좀 비슷하냐면 직선도로로 곡선도로로 갈 때, 자, 직선도로 막 들어왔을 때와 직전은 거의 일직선에 가깝다. 일직선으로 수렴한다라는 얘긴데요. 이 상황은요. 이게 지금 fx잖아요. fx인데 fa가 0이면서 f 도함수 a가 0인 상황에서는 자, 마찬가지로 x가 a로 갈 때 hx는 똑같이 할 거예요. 이 f 도함수 x입니다. 그런데 접하니까 어떻습니까? 접하니까 0이죠. 그러니까 ha와 같을 수가 있어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함수가 x축과 만날 때 이렇게 관통을 해버리면 hx의 극한값은 절대값 이 f 도함수 x의 극한값이므로 fx가 x축과 접하지 않으면 0이 될 수 없다. 접하지 않으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다. 접하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 마무리 지으면 hx는 fx가 0이 되면서 그 점에서 접하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x들에서 불연속점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이제 포인트를 잡았으니 문제로 갈게요. 이렇게 표현했었던 이 hx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근이 아닐 경우에는 절대값 이 f 도함수 x가 되고, 이때 x가 극점이라면 0이 되겠으나 극점이 아닐 때는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만약에 x축과 만나는 x였다면 또 갈린다. 그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인가? 그러면 hx라는 값은 0이 될 것이고, 또한 연속이다. 누가? gx라고 하지 말고 hx가 연속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x축과 만나는 그 점에서 0이 아니다. 크로스 포인트다. 관통한다. 이러면 관통한다 하더라도 0은 됩니다. 0은 되지만 그 점 전후로 불연속이 생깁니다. 그 점의 전후로요. 그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왜 그러냐? 되겠다. 시 크로스 포인트의 전후 그 점 직전이든 직후든 hx의 a라는 점에서의 극한값이 함수값과 다르게 되기 때문에 불연속이 된다. 그러므로 그 점을 누가 지나야 되느냐? fx-3이 지나야 된다. fx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이 함수가 지나야 된다. 근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fx의 x축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하는 지점, 관통하는 지점을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이 함수가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걸 이해했다면 fx가 이렇게 시작부터 크로스되는 일을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행이동,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한 함수가 크로스 포인트를 다 지나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이런 점까지는 커버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fx는 근이 생겼을 때 왼쪽 끝에 근이 크로스 포인트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형할 수 있는 문제도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럼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함수가 이런 식이 돼버리면, fx가 돼버리면 왼쪽에 크로스 포인트를 평행 이동시킨 녀석이 어떻게든 커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커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gx가 근이 되는 것은 평행 이동시킨 녀석의 근과 그 다음에 fx의 극점일 텐데, 그러니까 뭐 이 극점, 뭐 여기, 근데 지날 수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얘를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함수는 왼쪽 끝에 근은 이렇게 미분계에서 0인점이 돼야 되고, 이렇게 크로스 포인트를 바로 평행 이동시킨 이 녀석을 평행시켜서 이렇게 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fx.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시킨 이 녀석이 크로스 포인트를 근으로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근이 총 몇 개가 나오나? 하나, 그리고 극점 둘, 그리고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간격 3인 거 알고 있잖아요. 비율 문제도 알고 있고 2, 1, 3 간단하게 됩니다. 이 지점을 A라고 잡을게요.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A 플러스 3이 되고, 여기는 A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럼 세근은 하나, 둘, 셋, 넷, 4A 플러스 5, 11, 그게 7, A는
마이너스 1. 자, 접점이자 fx 최고차계수 1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러므로 fx는 x,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 접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2 크로스 포인트, 여기로 끝나게 되죠.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이렇게밖에 변형이 안 됩니다. fx를 얘를 이렇게 줘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얘를 주는 거죠. 이러면 fx씩 바뀝니다. 왜냐면 이제는 fx가 왼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왼쪽으로 평행이동 시켜야 되는 거니까 fx의 크로스 포인트가 왼쪽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fx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녀석이 3만큼 평행이동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별로 안 좋나? 이런 식으로 이게 fx 플러스 3 왼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fx의 근이, 이거는 불연속점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불연속점이지. 그 불연속점을 얘가 지나는 거죠. 모든 시수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그리고 이제 fx의 극점 근이 되고, 그 다음 얘 때문에 또 근이 하나 추가되면 총 4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밖에 변형 가능성이 있지 않다. 이렇게 fx 플러스 3으로 주어지게 되면 fx의 근의 모습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여기가 a면 여기가 a 플러스 3이고 여기는 a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1대 2니까. 그리고 3칸이니까 3칸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블라블라가 되는 것이고, fx의 형태는 이제 a를 여기서 찾겠죠. a는 크로스 포인트가 되고 a 플러스 3에서 접점이 되는, 이 함수가 바뀌니까, 함수가 문제가 보이려나? 이 함수가 fx-3이 fx 플러스 3으로 바뀌어버리면 fx의 모양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야 된다? 왼쪽이 크로스 포인트, 왼쪽 근이 크로스 포인트, 오른쪽 근이 접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야 돼요. 이게 이걸로 바뀌면. 그런데 얘가 아니라 이게 fx-3 꼴이면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시키기 때문에 접점이 왼쪽에 있고, 왼쪽 근에 있고, 접점이 접하는 점, 그러니까 접하는 근이 왼쪽에 있고 크로스 포인트가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요 함수가 fx-3으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시킨다는 것이니까 크로스 포인트가 오른쪽에 있고 접점이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 함수식이 요 함수식으로 바뀌어버리면 크로스 포인트가 왼쪽에 있어야 평행이동 시켜서 거기를 근으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함수식이 이 모양일 때는 fx가 이런 모양으로 가야 되고, 이런 모양이 되고 fx가 평행이동인 거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주어지면 fx는 녹색처럼, 아니 빨간색처럼 됐어야 된다. 이거 좀 일관성 유지하려면 여기를 파란색, 빨간색으로 얘기했으니까 여기도 빨간색으로 했으면 좀 좋았겠네요. 이렇게 이건 빨간색으로, 그렇죠? 얘 때문에 fx는 이랬어야 된다. 이러면 fx는 이랬어야 된다. 확연히 다르죠.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변형 문제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